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싸우던 커플도 결혼 준비할 때 엄청 싸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결혼 준비할 때 왜 그렇게 싸우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딱 3가지 미리 대화 나눠보시면 싸움이 크게 줄고 혹시 싸우더라도 치명적인 수준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결혼 준비 아직 시작 전이신 분들 미리 당연히 보시고 준비하시면 너무 좋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다투고 계신 분들 이거였나 싶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결혼 준비하다가 다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손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결혼 바로 전날 정말 파혼할 뻔했어요. 진짜 터지게 싸워서 식장에 못 갈 뻔 했는데 10년 넘게 아무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다툼,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이런 거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 20년 동안 결혼 준비하는 많은 신부님들이 실제로 다투는 모습, 다투다가 또 화해하시는 모습, 다투는 하소연도 많이 들어봐 드렸고 다채로운 모습들을 곁에서 결혼이라는 토픽을 두고 지켜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에 결혼 준비하기 전에 연애는 놀이 모드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팀플레이로 어떤 프로젝트를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아주 중요한 서로의 인생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일 모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다툴 수밖에 없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결혼 준비라는 게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의 그냥 노는 거 말고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약간 실무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결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 준비하다가 다투는 게 그렇게 당연한데 난 안 다퉜는데 우리는 안 싸웠는데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안 싸우고 있는데 라고 하는 커플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정말 둘이 너무 잘 맞고 그럼 정말 안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 말고 상대가 너무 맞춰주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약간 싫은 소리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라는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혼 준비하는 초반에 아직까지 애정이 더 높고 그 어떤 생활의 때가 덜 묻었을 때 이때 좀 다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결을 좀 많이 맞춰가는 그렇게 해서 팀워크를 잘 맞춘 그런 결을 잘 맞춘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의 순간, 이 다툼의 순간, 이 갈등의 과정을 피하시면 안 돼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마주서서 조금 다툴 수도 있지만 또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결을 저 사람과 맞춰야지. 싸움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그리고 아직 애정도가 높고 아직은 우리가 서로를 조금 그냥 막 10년 산 부부보다는 덜 편할 거잖아요. 이때 싸우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되겠다. 그런 거를 테스트하고 체험하고 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진짜 부부가 되기 위한 초석을 잘 단단하게 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런 거보다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거 이게 진짜 결혼 준비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결혼 준비 전에 얘기하고 맞춰봐야 할 그 3가지 지금 바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예산을 얘기하기가 허니문에 얼마 쓰고 웨딩홀에 얼마 쓰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일단 서칭을 좀 막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바로 실무에 좀 돌입하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 분야를, 그 항목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지 않고 그냥 스드메 얼마, 웨딩홀 얼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어떤 분야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더 저렴한 거를 좀 쫓을 수 있고, 근데 나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약간 서운하거나 뭐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판을 튕기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나한테는 뭐가 중요해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웨딩홀은 조금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하객분들, 친구분들 모시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느낌의 웨딩홀을 하고 싶어. 라든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밝은 웨딩홀에서 약간 야외 결혼하는 것 같은 그 느낌만은 꼭 지키고 싶어. 라든지, 나는 가전제품,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서 쓸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는 정말 최신형으로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싶어. 난 사실 스드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든지, 아니면 나는 웨딩드레스랑 웨딩 사진은 정말 후회 없이 제대로 원하는 걸 하고 싶어. 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일단 슬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 혹은 두 개를 추려보면 어떨까요?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두 개야. 나한테 정말 포기 안 되는 건 이거야. 물론 내가 그 포기 안 되는 거를 최고가 하이엔드를 하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하고 싶고, 예산의 어떤 금액에 너무 집중한다기보다는 어떤 퀄리티나 나한테 정말 어울리는 거 이런 거를 찾고 싶어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자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 안에서 나중에 맞춰서 점점 알아보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뭐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다. 그럼 웨딩드레스를 내가 알아보는 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 오래 고민하고 예산대보다 약간 높은 걸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타박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거를 좀 조정하더라도 그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상대방도 나도 그렇게 해서 한두 개 정도씩은 약간 치외법권 이런 것 같은 그런 항목을 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결혼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그냥 나눠보는 것도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적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뭐 같이 여행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우리의 이제 결혼 준비 시작에 대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범위.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 당연히 돈입니다. 돈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돈 문제가 가장 커요. 우리가 정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거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앞단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정도씩은 서로 대화를 좀 나눠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뭐 두 사람이 완전 50대 50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쓰겠다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럼 우리 커플이 허니문은 얼마,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딥하게 들어가면은 정해야 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결혼비용 설계법이라는 전자책을 제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제 후기 쓰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거든요. 거기 보면은 약간 그래프처럼 스드메, 그 다음에 뭐 신혼집, 뭐 허니문, 뭐 이런 이렇게 항목별로 약간 그래프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해서 우리 예산 중에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그런 시각화되어 있는 비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혼 준비 예산 전체에서 스드메가 얼만큼, 허니문이 얼만큼, 이런 것들을 좀 감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얼마 드는지도 좀 적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허니문은 조금 이만큼 썼다면 가전이나 이런 거
중에서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최신 제품 말고 좀 그렇게 좀 해볼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항목을 정해가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상의를 하면서 다툼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걸 거기까지,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준비를 이런 점검이 없이 쭉 가다가 실제로 결제를 막 해야 되는 시점에 터지면 훨씬 크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총 예산을 좀 정해보고 웨딩홀 비용, 스드메 비용 요 정도 레인지를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거를 정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양가 하객수 웨딩홀을 할 때 뭐 어떤 식대는 어떤 웨딩홀 스타일은 어떤 얘기가 점점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돈 얘기, 예산 얘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얘기를 듣고 항목별로 뭐 이런 순서,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 나누고 금액대도 정해보고 하는 거예요. 제 책 같은 거를 사서 보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커뮤니티 이렇게 들어가시고 커뮤니티 카페는 어때요? 커뮤니티 같은 데 쓰는 후기나 이런 것들은 자랑하려고 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덮어놓고 후기나 이런 거 보려고 들어가시다 보면 너무 컴플레인을 보면서 겁을 먹거나 너무 자랑하는 걸 보면서 그것까지 해야 되거나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성장결혼 채널을 좀 구독하시고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깊은 정보를 이렇게 책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출시한 전자책 결혼비용 설계법 이런 거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극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세 번째, 이것도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 가족의 참여 정도. 부모님이 결혼 준비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커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랑님의 어머님, 시어머님께서 막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신부님도 그게 너무 편하고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게 좋은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좋은 안목을 가지고 아무래도 남보다 더 물심양면 얼마나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잘 도와주셔서 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커플들은 한쪽 상대방의 부모님이 많이 관여하시는데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힘들다. 다른 커플들은 어떠냐라고 묻는 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도와주신다고 해도 친정어머님이 당연히 드레스 보실 때 같이 오시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은 일이라 웨딩 촬영하실 때 뭐 간식 싸주시고 그러면서 잠깐 구경 오시고 그런 정도 말고 이제 웨딩홀을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신혼집은 어디로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막 다 정해주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대방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준비를 이미 그렇게 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이를 겪으면서 나는 이거 불편해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미 참여를 하시고 있는 부모님들과 좀 섞여서 갈등이 될 수 있잖아요.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신혼집이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거에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은 받으면서 참여는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어떻게 받게 될 건지 뭐 신혼집, 식장 이런 거에서 예를 들어 식장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하객분들도 엄청 많이 오시니까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같이 해서 정하자. 그리고 뭐 우리 나머지 뭐 허니문이나 뭐 이런 혼수나 예단 같은 거는 뭐 좀 이렇게 각자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서 뭐 생략을 하자라든지 이런 어떤 가족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가풍에 대해서도 좀 서로 우리 집은 내가 뭐 할 때 우리 엄마는 거의 이렇게 약간 내가 하는 걸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쪽이야. 인 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것들, 숙제하는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랑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해주는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집집마다 좀 다를 거예요.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리 나눠보시고 나는 좀 그게 불편할 것 같아 하면 미리 약간 조심하자. 우리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어떤 분야까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나눠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사전에 얘기 나눠보시고 결을 좀 맞춰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둘만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뭐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 우리만의 기준을 정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기록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것, 이건 부모님과 함께 상의할 것,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는 정답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사람만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헤쳐나가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다투더라도 더 신뢰하면서 더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예산이 모자라,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이쪽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선택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답이 뭐지를 찾는다기보다는 서로가 좀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 헤쳐나가는 거,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드메를 완벽하게 하고 5성급 호텔에서 정말 멋진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고 플라워 데코를 더 신경 써서 하면서 뭐 이걸 추가하고 그러면서 막 정말 예쁘게 인스타에서 너무 히트칠 만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드레스를 잘 고르고 막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신경 쓰고 그거를 막 고르느라고 거기에 집중해서 내 연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놓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부부가 되기 전 너무너무 애틋한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서로가 서운한 점이 없는지 한번 돌봐가면서 그렇게 결혼 준비를 결을 맞춰가면서 해나가는 거. 통장을 보면서 계산을 하면서 예산을 체크하고 엑셀 체크리스트에다가 막 써가면서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웨딩 사진을 고르고 뭐 소품을 고르고 이런 모든 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 연인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는 거. 그게 바로 1순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혜로운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장결혼 채널을 구독하고 잠깐 막 내가 막 결혼 준비 막 PPT 만드느라고 막 뭐 하느라고 막 엄청 정신없이 신경 쓰느라고 잠깐 놓치고 있었던 거를 일깨워주는 채널, 성장결혼 채널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콘텐츠 많이 자주 올릴 거니까요. 결혼 준비를 현명하게 하면서 성장하는 부부로 잘 커나가고 싶은 여러분들, 제 채널 여기저기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자주 가시는 커뮤니티 있으면 이런 좋은 채널이 있다 알려도 좀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성장 결혼 잊지 말고 자주 놀러와 주시는 거, 지혜로운 결혼 준비의 초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어떤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하시고 좀 잘 체계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다 보시고 고정 댓글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 그리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